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 박상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공고 대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여기 보면 각상도 전 수석, 이중희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올렸는데 두 명, 야당에서는 2명이 빠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야당에서 빠졌다고 대표적인 주장하는 인물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왜냐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검증을 하는 담당자였거든요. 검증하는 담당자. 검증 보고서도 올렸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총장입니다.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도 그렇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지금 특별히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만 타기수사로 삼아서 저렇게 콕 집어서 수사 대상으로 올렸느냐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을 재수사로 올린 반면에 곽상도 의원 바로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이던 최동욱 전 총장도 빠져 있습니다. 문다희 씨 부부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곽상도 의원의 입을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김학의 차관 사건을 찍어서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 지시로 표적 수사에 나서고 딸 가지고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지금 한국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조응천 의원하고 최동욱 총장은 왜 빠졌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과거사위에서 하는 얘기는 뇌물 사건이 핵심이거든요. 뇌물 사건. 뇌물 사건은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한테 줄 때 그 바로 직속 상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아마 관련 혐의가 더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도 뭐 조응천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사건에서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이번에 과거사위도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조응천이나 당시에 검찰총장인 최동욱도 그 해에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있다고 얘기하면 수사를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발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거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최동욱이나 조응천 관련 수사가 더 연결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사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호영 변호사, 사건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최동욱 총장이나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별장 성접대 내지는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이 사건을 덮었다라는 의혹인데, 지금 그 덮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그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그 민정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그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관련 진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어야지 과거사위 입장에서는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사를 뭐 막았거나 또는 부당한 뭐 지시를 했다거나 인사 발령을 했다, 이런 어떤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1차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당시에 이제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이때 상황을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은 보고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조응천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건 첫 번째는 자신은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경찰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못 보고 그런데 동영상은 확인을 못했지만 풍문을 들어보니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대노를 했다. 왜 본인은 부인을 하는데 그 일을 그렇게 덮어씌우냐라고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안봉근 비서관이 전했다. 라고 지금 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꽤 맞춰 보면 적극적으로 사실 자신은 보고를 했고 박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를 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박상민 교수님, 당시에 이 수사가 뭐 안 된 경위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할 대목인데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당시에 경찰에서 동영상과 관련돼 가지고 위험하다는 얘기까지도 보고서 올라갔습니다. 경찰의 청와대가 질책도 받았고요. 조홍천 의원도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관련 얘기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이 됐고 임명 6일 뒤에 물러났고 그 이후에 수사가 1차치 다 무혐의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홍천 전 비서관 얘기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해서 알아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지와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 시절에 부관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챙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챙겼구나.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을 밀어붙였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뭉개버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올린 사람한테 오히려 질책을 하면서 방금 나왔던 얘기가 아니 김학의 전 차관 본인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 오히려 음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청와대에 나올 정도로 당시 청와대 권력은 김학의 전 차관을 엄호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민 변호사 이게 이제 권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검찰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하는데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과거사 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은 말 그대로 권고고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정황이 커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권고 대상 자체가 일단 한정적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자들 진술이 나온 대상자들만 권고를 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직권 남용 과정에서 추가로 그 정황이 밝혀진 사항이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직권 남용 외에도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특수강간에 대해서도 특별히 1, 2차 무혐의 외에 별다른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보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강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1차적으로 수사를 개시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는 거고 구체적인 수사는 어디로까지 뻗어나갈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검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2014년에요. 피해자 변호인이었던 박찬종 변호사는 특수강간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여성들이 보복도 두렵고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 감추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끔찍한 공직자의 성폭력까지도 이게 뚜껑이 덮어지게 되어버리고. 본질이 특수강간이니까 재조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검찰이 그 불기소한 이유가 윤정준 씨나 김학의 씨가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동영상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권총을 수시로 보이면서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얼굴을 때리면서 그 남자 김학인데 앞으로도 내 시킨 대로 잘해야 돼. 이러면서 성포로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성폭력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데 검찰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폭력과 강제성을 외면해버렸어요. 이호영 변호사님, 지금 박찬종 변호사 얘기로는 권총으로 위협도 하고 폭행도 하고 거의 포로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박찬종 전 변호사가 그 2014년 당시에 그 피해자 측을 대리해서 했던 이제 변호인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그 과거사위의 그 재조사 결정이 지금 보면은 그 김학의 뇌물 혐의와 그다음에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재조사해라라고 결정이 나오니까 지금 박 변호사 얘기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그 뇌물이나 뭐 직권남용 이게 아니라 특수강간, 성범죄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
윤중천이 권총을 이제 수시로 보이면서 이제 협박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협박 때문에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뭐 별장이라든지 오피스텔로 끌려다니면서 성폭행을 당하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인데 이것을 왜 재조사 대상에서 뺐느냐, 이것은 문제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뭐 검찰이 나중에 수사를 할 때 발전이 될지 모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